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너무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그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뭐냐?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개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목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 베이. 코즈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오상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마작을 냈네 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치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뭐 저주 내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 기자님? 아니 전혀 없죠. 배 기자님은 저는 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눈빛이 좀 저주에 가득 차. 조만간 가보려고요.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를 쫓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후보 두 분 헤드라인 우선 공개해 주시죠. 싱가포르판 에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에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이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 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공포 괴담 전문 크리에이터 디바 제시카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디바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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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의 기사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정보력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특히나 범죄 사건과 관련된 저주들이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흥미롭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위는 어떤 기사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1위는요. 응암동에서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있었던 일. 실제 뉴스에서도 있었고 또 서울에서 있었던 뭔가 익숙해서 이건 분명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닿는 공포. 실제 있었던 일. 자, 저는 프리한 데스크 디바 제시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축하합니다. 계세요.